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진짜 엄청 빠졌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이에 따라 여러 요인들이 나왔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제 개편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진모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욕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드셨죠. 오늘의 주제는 이 세제 개편한 쪽은 아니에요. 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된다면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 중에 이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차트 관점에서 코스피가 저항선에 도달했다라든가 정말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모든 것들은 트리거 이벤트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근원적인 요인을 같이 파봐야 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글로벌리 봤을 때 미국을 포함한 주요 여러 나라들도 대부분 다 하락을 하던 그런 날이었어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도 고용지표가 잘못 나왔었다, 부풀려졌었다, 이러한 또 요인, 트리거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이것 역시 근원적인 요인으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장의 충격은 미국 재무부의 단기 국채 발행과 역 레포 잔고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현재 미국의 단기 국채 발행 추이를 본다면은 7월, 9월 분기 동안에 약 600에서 667억 달러 수준의 순발행을 할 계획이에요. 특히 4주, 8주물 T빌 경매가 각각 250억 달러씩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250억 이상 또 발행 예정이에요. 현재 TGA 재무부 일반 계좌의 잔고가 7월 초에는 3130억 달러 수준에서 9월까지는 8500억 달러 목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레포 잔고가 25년도 8월 1일 기준으로는 9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전월 말인 2140억 달러 수준에서 급락을 한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22년 이용 잔고가 2.5조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현재의 상황은 정말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결국 이게 자산시장의 충격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단기 국채의 대규모 발행으로 시장 유동성이 흡수되고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죠. 스프레드가 확대됩니다. 역레포 잔고가 거의 다 말라버린 상황에서 민간에게 되돌려줄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유동성 고갈 상황이 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헤지펀드 등 레버리지 매매 전략 손실이 확대되고 해당 펀드들의 포지션 청산 및 주식시장에서의 매도가 근본에 한국을 포함 글로벌 증시 하락의 첫 신호탄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즉 자산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 살짝만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미국 정부가 거의 국채를 발행하진 않았어요. 이곳 저곳에서 끌어다 썼는데 이제는 TGA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고 해요. 여기 자금이 고갈됐기 때문에 신규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그 시초입에 있는 겁니다. 이 TGA는 미국 재무부가 돈을 보관하는 정부의 은행 계좌예요. 이 계좌에 있는 돈으로 정부가 월급, 복지, 채무이자 등을 지출을 하고 세금이나 국채 판매로 돈을 채웁니다. 한마디로 TGA는 정부의 큰 돈통이고요. 세금이나 국채로 물을 채우고 지출을 할 때 이 물을 퍼내는 거죠. 왜 이 물통에 물이 줄어들었었냐면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TGA를 충전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재무부에서 4주 및 8주 만기 국채 경매 규모를 각각 250억 달러씩 늘려서 1,500달러로 조정을 했고 또 8월 첫째 주에 2,25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경매를 추가로 발표한 거죠. 은근히 갑자기 확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상을 하건대 향후 18개월 동안은 단기 국채 발행이 9천억에서 1.6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라고 다들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있던 돈들이 정부로 넘어오니까 유동성이라고 하죠. 이게 엄청 줄어듭니다. 많이 발행을 하면 할수록 이게 유동성 흡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연준에서는 시장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역레포라는 비상금 통해서 돈을 꺼내 시장이 풀어 충격을 줄여줍니다. 자, 조금만 더 쉽게 동네 가게,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죠. 여기 있던 돈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정부로 갔으니까 가게에서 물건을 살 돈이 700만 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2021년 12월이랑 23년 6월에 부채 한도 협상 후에 정부가 TGA 잔고를 채우려고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했어요. 각각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그때도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 역레포라는 게 있는데 이 역레포는 은행이나 펀드가 연준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연준이 내가 너희 돈 안전하게 보관할 테니까 믿어만 줘, 이자도 줄게 하는 저축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연준의 비상금통에 쌓여 있습니다. 원래 역할은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을 때 연준이 역레포로 돈을 흡수해서 물가, 인플레이션을 조절해요.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 국채 발행으로 유동성을 흡수할 때 연준이 역레포에서 돈을 꺼내 시장이 풉니다. 이게 완충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국채 발행으로 시장 돈이 정부로 돌아갔을 때 이 역레포 잔고에서 돈이 풀려나와서 시장으로 주식시장 등의 하락을 줄여줬던 거죠. 근데 현재의 상황은 이게 문제인 건데 이 연준의 역레포 잔고가 거의 다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연준이 시장에 돈을 풀어줄 비상금이 거의 없다는 거죠. 충격이 커지는 이유가 이 역레포 돈이 없으면 국채 발행으로 시장 돈이 빠져나갈 때 시장에서 충격을 줄일 방법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투자회사들, 헤지펀드 등이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팔아서 포지션 청산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베이시스 트레이드 언와인딩이라 그러는데 왜 포지션을 정리하냐면은 스프레드가 급락하면은 예를 들면 뭐 1%에서 0.5%로 헤지펀드가 채권 수익 거래로 버는 돈이 줄어들어요. 원래 100억 달러 투자로 1억 달러 이익을 내던 거래가 5천만 달러 이익으로 주면은 계속 거래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빚진에서
은행에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헤지펀드는 스프레드가 만약 급락을 하면은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이 빚 갚아하라고 마진콜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헤지펀드들이 주식이나 요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고 스프레드가 좁아지면은 헤지펀드들도 위험하기 전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 빅테크나 아니면 이미 많이 오른 국가 주식을 팔고 안전한 단기국채를 사는 거죠. 이러한 포지션 정리는 계속 시장 하락을 가속화시키고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존에 이미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주식들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면서 단기 국채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겠죠. 스테이블 코인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이러한 영래포, 국제순환의 구조에서 이 영래포와 국제순환의 고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은 결국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국채 매입, 시장 유동성 증가, 영래포 잔고가 그럼 증가를 하고요. 민간, MMF나 은행이 이 영래포 돈을 꺼내서 국채 증매입하는 수준에 기여를 하는 구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예를 들면 서클이 USDC를 발행을 하면은 예비금으로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죠. 이 국채 매입으로 시장에 현금이 풀립니다. 그럼 MMF가 영래포에 예치가 되고요. 민간이 영래포에서 돈을 다시 꺼내 재무부에 세 단계 국채를 매입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사면은 그 돈이 시장이 풀리고 영래포 물그릇에 잠시 담겼다가 민간이 꺼내서 더 많은 국채를 사는 겁니다. 이 영래포가 연준의 유동성 조절 도구고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수요를 늘리면서 시장 돈이 영래포를 거쳐 순환이 되고 유동성이 안정화되는 거죠. TGA는 세금 국채로만 직접 충전이 되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간접 지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근본 시장의 충격은 단기적으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다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아래로 좀 더 뚫려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쯤에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따라 그리고 9월 말 TGA 목표 잔고 달성에 따라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연준 정책 완화에 따라 10월 시적 시즌 되면은 시장 심리 회복이랑 시적 기대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이 충족될 경우에 시장 반등 및 금리 정상화가 예상이 되고요.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빠질 때마다 자신감 있게 사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벤트는 길게는 2, 3개월 내에는 정리될 문제고요. 그 기간 동안에 원하시는 자산을 박앤세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